자, 오늘 수업은 1단원인 주체적 감상과 쓰기, 소단원은 다양한 해석과 비평인데, 이 다양한 해석과 비평이라고 했을 때는 문학 해석 방법과 관련이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학습 목표는 근거의 차이에 따른 다양한 해석을 비교하며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입니다. 오늘 수업 내용은 바로 이 부분, 문학작품 해석 방법 4가지에 대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다양한 해석과 비평 중에서 문학작품 해석 방법에 대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학작품 해석 방법이라고 이야기가 나오는데 단원의 그 제목이 다양한 해석과 비평이었어요. 예를 들면은 시작품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 교과서에 이성부 시인의 봄이라는 시가 나오고 그 시를 4가지 방법으로 해석하는 것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선생님한테 질문할 수 있죠. 선생님, 그러면 문학작품 해석 방법에는 뭐가 있나요? 라고 할 거예요. 그럼 선생님은 여러분들한테 문학작품의 해석 방법에는 4가지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소서나 문제집에도 4가지 방법이 나와 있는데 그 방법에는 내재적인 방법과 외재적인 방법으로 해서 2가지 방법이 나오고 있어요. 내재적인 방법인 경우에는 절대론적 관점이란 말을 쓰는 거고, 외재적인 방법에는 3가지 방법이 나오고 있어요. 그 3가지 방법은 여러분들에게 반영론적 관점, 표현론적 관점, 마지막은 효용론적 관점이에요. 그렇게 해서 4가지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 가지 설명을 하면 여러분들은 문학작품 해석 방법에는 4가지 있고 이러한 다양한 해석을 여기 나오는 것처럼 근거를 가지고 해석하는 것이구나 라고 하겠지만 배우면 배운 즉시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바로 또 잊어버리겠죠. 그래서 선생님은 여러분들에게 문학작품 해석 방법은 바로 까마귀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까마귀를 조금 기억해 주시고, 까마귀를 우리가 한자로 뭐라 그러냐면 반포효조라는 말을 써요. 여러분이 한문 시간에도 배우겠지만 가장 효도하는 새는 까마귀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그 반포효조는 까마귀다라고 하는데 첫 글자를 여러분이 빼서 조금 외우기 쉽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반영론적인 관점을 이야기하는 건데, 이 반영론적인 관점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시대적인 상황, 1970년대라고 하는 상황, 문화적인 관점, 그 당시에 우리나라가 1970년대에는 군사 정권, 그 다음에 독재 이런 것 등이 강하던 시대였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상황과 관련지어서 시를 해석한다라고 하면 반영론적 관점에 해당되겠어요. 이제 표현론적 관점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는 이제 포죠. 근데 이제 조금 억지로 꾸미다 보니까 반포효조로 외우자라고는 했지만 포가 아니라 여러분은 표로 기억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표현론적인 관점인 경우에는 표현론적인 관점에는 작가와 관련이 있는 거예요. 작가의 생애, 작가가 주로 어떤 성격을 지니고 있느냐, 작가가 주장하는 어떤 내용 등등을 가르치는데 그거와 관련져서 작가와 연관되어 있는 주변과 관련져서 작품을 해석을 하게 되면 표현론적인 관점에 해당될 수 있죠. 그 다음에 효는 뭐 똑같이 여기 나오는 효용론적인 관점으로 독자의 눈으로 독자가 봤을 때 어느 것이 더 가치가 있느냐, 이런 것 등은 나에게 굉장히 감동을 주는구나 라고 하는 독자의 입장에서 판단을 할 때 효용론적인 관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외우기 좋게 말은 선생님이 꾸며서 했지만은 좋은데 여기서는 뭐예요? 절대론적인 관점에 해당될 수 있겠죠. 이성부의 봄이라고 하는 시는 전체가 의인법이 쓰이고 있어요. 의인법이 쓰이고 있다. 이 시는 자유시이고 서정시이고 내재율을 지니고 있다. 구성에 있어서는 기승전결로 되어 있다. 등등으로 해서 우리가 국어 시간에 주로 배우는 내용인 경우에는 전부 다 절대론적인 관점인 거죠. 그래서 사실은 조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외우려면은 반표효절에 해당될 수 있겠죠. 반포효절이다라고 하게 되면 잘 못 외워요. 그래서 그냥 문학작품 해석 방법이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까마귀라고 기억하고 까마귀는 반포효조인데
거기에서 국어선생님이 조 대신에 절이란 말을 썼다라고 기억하고, 왜 그 이 이야기를 선생님이 자꾸만 반복적으로 영상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느냐면, 문제를 풀겠지만 문제에 있어서는 문학작품 해석이 아니라 감상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측면에서 감상으로 시험 문제가 다양하게 출제되고 있어요. 이게 지금 중3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문제풀이 특강에서도 얘기했지만은 고3의 수능에까지도 감상으로 해서 시험 문제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중3에서 정확히 기억하고 있지 않게 되면 고1, 고2, 고3까지 계속해서 이 문제를 틀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정확하게 어떻게 되고 있느냐를 4가지를 여러분이 암기하지 않고서는 앞으로 문제 풀기가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